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달에 한국의 12.3 계엄 선포 후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네, 이미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지요.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말 카오스, 혼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컨퓨즈한 거예요. 뭐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원더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 지금의 연말 시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당혹스러운 그러한 시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저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멕시코라는 그 칸쿤으로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행 중에도 마음 편하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애국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국의 그 앞날의 그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있기에 정말 마음 편하지 못하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국에 대한 소리는 이게 뭐야 너희들 그러면서 What the hell 이런 소리가 이게 뭐지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또한 어떻게든지 지나가겠죠. 역사 속에 묻힐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밑그림이 어떻게 좀 그려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각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AP통신이라는 세계적인 통신사 신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서 투표로서 탄핵이 결정되었죠.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유증에 따른 즉 군대 동원이라든가 그래서 국회를 침입했고 선관위를 또 난입해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국헌 논란이다 뭐 이런 것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또 이렇게 탄핵을 외치고 있다. 이런 것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심각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여야가 갈피를 못 잡고 또 백성들은 또 걱정과 근심 어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혼돈의 시기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서 끝까지 투쟁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표명했고 또 다시 돌아와서 정권을 다시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속내를 비췄고 남아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자기의 그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면서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행보는 어떻게 갈 것이냐 참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해임할지 아니면 권력을 다시 회복할지 그럴 것을 결정해서 심판해 주는데 최대 180일 이내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가 퇴임이 되면은 결정이 되면은 그의 후임자를 뽑기 위한 전국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이렇게 외국 언론 AP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옳다고 헌재에서 재판 내려진다 하여도 국민에 의해서 다시 선거가 치러지기까지는 적어도 한 8개월은 걸려진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탄핵 정국의 이 아젠다 속에서 누구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이겠죠.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그것도 의문이 드는 것이죠. 과연 이들이 순수하게 정권을 누가 잡느냐라는 그런 것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헌법을 개헌해서 내각제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꼼수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슬슬 그러한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그다음에 또 1차 탄핵 실패, 2차 탄핵 성공, 국회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치는 절차를 거쳐서 헌법 개헌과 내각제로 가기 위한 그러한 스텝을 밟는 그러한 계략이 밑에 밑거름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통령 중심제의 큰 단점을 지금 크게 부각시켜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 단독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국군과 군대와 국회, 또 여러 정치, 경제, 모든 사회각층이 혼란을 야기시키며 특히 외교의 문제까지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이러한 대통령 중심제의 큰 단점을 부각시켜 놓았으니 국회가 원하던, 그들만의 딥스테이트가 원하던 개헌을 통한 내각제로 가고자 하는 은밀한 무엇이 계획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의심도 해봅니다. 네, 대통령 중심제의 큰 단점이 지금 크게 부각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성동격서식의 작전이 펼쳐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애꿎은 희생자들만 지금 많이 만들어 놓고 있지요. 특히 국가를 위하는 군인들, 이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큰 희생자들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또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생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게 한편으로는 볼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즉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최순실과 같은 그러한 언론에 그렇게 무지몽매한, 정말 앞뒤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감각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언론의 선동에 의하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심히 심각한 모순점이 지금 있는데, 이러한 것을 올바로 깨닫고 있는, 올바로 인식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요? 지성인인 척하면서 정의를 위하는 척하면서 지금 문외화들을 지금 소유하면서 가두리 양식장에 가다 놓고서 세뇌시켜가면서 이념과 개념이 온전히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
가두리에 집어넣고서 세뇌시키면서 민주주의의 최고의 단점이면서 장점인 국민투표를 이용하여서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온갖 노력을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가 이제는 국민의 표를 더 쉽게 얻고 돌아가면서 천년만년 해먹자는 방법인 내각제를 해보려는 수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 아닌 의심을 또 해보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과 방법 또 나의 서술 능력이 부족하기에 더 길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특별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응원봉을 들고서 탄핵을 외치려 했던 소위 애국 시민인지 아니면 선동의 장에 합류하고자 했던 문외아로서 그저 촛불을 들고 합류하고자 했던, 즉 응원봉을 들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나가보고자 했던 소위 애국 시민이 소시민의 생각 없이 던지는 글에서 김호중 응원봉이 탄핵봉이 되었다는 소위 기레기들의 기사에 애꿎은 김호중 가수와 그의 팬들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호중 응원봉이면 어떻고 탄핵봉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선량한 국민으로서 탄핵 시위에 나가보자 한다면 그까짓 김호중 응원봉이면 어떻고 탄핵봉이면 어떻는데, 이것을 생각 없는 사람의 던진 글을 넙죽 받아서 기레기들이 또 한판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레기들의 노름 속에 진정한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러한 기레기들에서 갈겨대는 기사가 남발하는 것을 문외아들은 그저 받아들여서 지금 대한민국의 탄핵이 그저 잘됐다고만 하는 앞쪽 한쪽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캔사스 하모 역시 비상계엄이라는 이러한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절차와 국헌, 헌법을 지켜야 하는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태이지만, 그러나 한쪽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좌우 고저 전방 다 살펴보아야 됩니다. 후방, 하늘, 땅, 좌우 다 보면서 이것을 살펴보았을 때 과연 김호중의 응원봉이 탄핵봉이 되었네 하는 쓰레기 언론들의 이러한 자세로는 대한민국의 언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언론들의 난도질이 있었으며 그것을 지금까지도 신봉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했네, 가두리 들이네, 앞뒤를 모르네, 이렇게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점점 외신들은 한국의 이 사태를 국제적 신임도가 어쩌느니, 국격이 어떠느니, 신용평가는 이미 오랜 시간에 걸려서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똑똑한 한국 사람이 왜 저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앞뒤가 무엇인지를
가릴 줄 아는 민주 시민이 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유튜브만 본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나중에 응가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언론은 이미 많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나 좌우 고저 살펴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저 역시 가스라이팅 당할까봐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중의 응원봉 탄핵복 되었네. 이것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기레기들의 정말로 표현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아이고야. 네, 저는 뭐랄까 멕시코 여행에 갔던 그런 경험이라든가 좀 제가 느낀 점, 그리고 다음 사람들이 이용할 때 이런 점을 좀 유의하시고 뭐 이런 게 좋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을 지금 말할 그런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다음 좋은 시절에 또 저의 경험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모두 힘내십시다. 네, 지치지 말고 누가 뭐래도 자기의 줏대를 꾹 잡고 자기의 경험치를 충분히 활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구독자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캔사스 하무였습니다. 평강하시고 건강하십시오.